안녕하세요. 김건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아동건강교육 3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울 건지. 오늘 세 번째 날은 이거 영양교육, 아동 영양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양교육이 왜 중요한지 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발달 단계별로 영양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영양관리, 그다음 보육시설 영역평가, 그 다음에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영양 섭취 기준과 식사 지도, 더불어서 부모 교육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영양 교육입니다. 이 과목이 건강 교육이다 보니까요. 이 신체 활동, 이런 정신 활동, 정서 활동, 이런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음식,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전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아동 영양교육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여기 글을 좀 많이 참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아동 영양교육은 아동의 건강과 이런 영양 상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서 아동 스스로 바람직한 식생활 행동을 습득하고 실천하여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 키포인트가 이거죠. 아동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양한 환경,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 경험을 아이들한테 접하게 해주셔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나이가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기다려 주세요. 예를 들어서 숟가락, 뭐 젓가락, 이거 잘 못해요. 천천히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떨어뜨리면 그걸 닦고 줍는 과정부터, 그 다음에 닦는 거, 다시 쓰는 거, 이런 걸 하나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시간에 쫓겨서 촉박하게 아이들을 너무 독촉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영유아기 영양은 신체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하면요, 아이들 지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 양식을 습득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때 식사 지도와 올바른 식습관 육성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젓가락 같은 걸 배울 때 7살, 8살쯤 돼서 했습니다. 근데 요새 아이들은 뭐 5살, 6살 때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때 배우기 좀 빠르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아이들은 이런 손가락 근육이라든가 이런 대근육이 먼저 발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같은 소근육이 발달하려면 좀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한테는 이런 숟가락에 포크 모양 있는 거 있죠? 그걸 많이 쓰게 하고, 보통 한 만 6, 7세 넘어가면서 심지어 초등학교 가서 뒤늦게 젓가락을 배우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동 영양 교육의 중요성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이제 인간의 발달 과정 중에서 그 아이들이 가장 급속하게 성장과 발달에 진행되는 시기가 바로 이 영아와 유아의 시기입니다. 일생 중에서 가장 발달되기 때문에 충분히 적절한 영양소 공급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특히 영유아기는 일정 기간 꾸준히 성장하고 발달하는 동안 급격한 활동력 증가, 아이들 쉬지 않고 해요. 체력이 방전될 때까지 뛰어다닙니다. 요때가 아이들이 4살, 5살. 그리고 신체 조절 기능과 신경계의 발달이 거의 완성되고 뇌의 발달도 거의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5살, 4살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머리 사이즈는 성인 기준의 거의 80, 90%에 다다릅니다. 신체는 10%, 20%밖에 안 되는데 머리 기능, 이런 두뇌기 쪽은 크기만 보면 거의 8, 90%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체 구조는 어때요? 머리가 좀 무거운 편이에요. 신체는 덜 발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걷게 유도하시고요. 큰 애들하고 많이 같이 앉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부딪혀도 넘어집니다, 머리부터.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데나 이런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이게 소프트한 매트를 깔아놓는 이유가 바로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꼭 안전상의 이유로 그런 것들 깔아놓는 겁니다. 또한 유아기의 적절한 영양 섭취는요, 우리 아이들이 신체라든가 인지 능력, 그 다음에 사회, 정서 발달에 기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동 영양 교육의 필요성은 크게 신체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이 있는데, 먼저 신체적 측면을 살펴보면요, 영아 유아는 생후 1년이 되면서 체중은 출생의 3배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성장이죠. 또 반면에 신장은 1.5배가 되고, 그다음 만 1세 이후에는 성장 속도가 감소하지만 골격의 발달과 근육 및 신체 조직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때 뭐 많이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영양소가 불균형하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발달이 덜 되거나 또는 지능적으로도 감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액이나 소화효소의 작용이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우리 식품 섭취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의식이 발달하여 좋고 싫음에 대한 기호가 나타나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한테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게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직은 미성숙한 존재이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식품에 대한 올바른 선택 능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이나 식사 선택 또는 식습관 등에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태어난 성향과 특징 이런 또는 부모나 양육자의 영향을 크게 받고 또는 영유아의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올바른 식생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양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아직 특히나 요새같이 내가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 하신 분들 그리고 또 핵가족화되는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교육기관이라든가 정부기관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바람직한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우리 시대적 변화로 핵가족화와 우리 여성 취업 인구가 증가하게 됐어요. 또 이에 따른 유아교육기관의 역할 확대와 유아교육기관에 수용되는 우리 아동들의 수의 증가가 됐고, 또 갈수록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에 보내줘요. 또한 저소득층의 영양 부족 현상과 고소득층의 영양 과잉, 이런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이들에게 성장 발달에 저해되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변화로 가공식품이나 외식업체의 급증으로 인해서 이런 가공식품을 자주 이용하고 외식, 야식, 간식의 유무와 빈도가 어머니와 자녀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또한 발달에 저해되는 요소입니다. 사회적 변화로는 소아 비만이 초래하는 성인병, 왕따와 같은 사회 문화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사회 아동의 환경은 안전한 식생활 문화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분들의 아이들에게 이런 가르치는 것은 누구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동 개인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스스로 상황에 맞는 식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영양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선생님들이 좋아하지 않는 습관들 그런 것 너무 노출돼 가지고 아이들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은 콩은 안 먹는데 애들 보고 먹으라 하면 아이들 따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도 자라오면서 그런 게 느꼈을 거 아닙니까? 추운 날 선생님은
따끈한 잠바를 입고 여러분들은 교복 입다가 추워가지고 몰래 입다가도 걸리기도 하고 이런 습관은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꼬마 아이들은 더군다나 본능에 더 가깝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맛이 있고 없고 또는 부모님이 햄버거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아이들 그걸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선생님조차도 어, 먹기 싫은 걸 아이들 강조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잘 따르는 방법은요. 선생님이 콩을 잘 먹으면 아이들도 잘 먹게 따라 합니다. 우유도 잘 먹으면 아이도 따라 하고요. 아이들은 어른들 하기 나름입니다.